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봉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저도 이제 좀 잼버리가 이제 끝났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뭐 이게 뭐 잼버리하고도 직접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제 전라북도 지역에서 이제 개최된 이제 잼버리가 이제 뭐 중간에 파행을 맞게 되니까 또 뭐 발빠른 오세훈이 나서서 뭐 서울에서 뭘 하자 뭐 이런 아주 설레발을 치고 뭐 여기에 대해서 또 뭐 서울시 공무원들 잘 대해줘서 뭐 보상을 주네 뭐 휴가를 주네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남의 동네에서 그 뭐 하는 일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나서갖고 이래라 저래라 숟가락 올 생각하지 말고 당신 일이라도 똑바로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뭐 이미 좀 뭐 벌써 알고 계시겠지만 뭐 오세훈이가 또 서울특별시를 앞세워서 명예훼손으로 뭐 대표를 지금 또 고발을 했습니다. 이전에 그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아직 경찰이 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요. 내리지 않고 있는 건지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건지 오세훈 눈치나 쳐보고 앉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이 말도 안 되는 고발을 서울시 공무원 세금을 써가면서 뭐 서울시 공무원이 직접 작성한 것도 아닙니다. 뭐 또 세금 들여서 법무법인 또 그 소송 대리인을 또 선임해가지고 뭐 정말 허접한 고발장을 지금 써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런 데 쓸 세금이 있으면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서울 시민을 위해서 지금 그리고 당신이 지난번 서울시장을 할 때부터 망가져서 정말 처참한 수준인 서울시 행정이나 좀 제대로 좀 하길 바라고 지난번 고발 사건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오세훈 당신이 훼손당할 명예가 있습니까? 좌파 정권의 서울시를 바치고 궁극적으로 정권도 갖다 바치고 온갖 선심성, 전시성 행사로 서울시 예산을 귀한 예산을 낭비하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올림픽을 유치한다. 뭐 이상한 또 한강 르네상스 나발인가 한다면서 또 세금을 날려먹을 국민하고 앉았으면서 도대체 뭘 더 해먹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까? 서울시장을 한 번 더 해먹을 생각인가요? 아니면 대통령을 해먹어서 대한민국도 본격적으로 날려먹을 생각입니까? 하여튼 오세훈 정말 이 인간이야말로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둘도 없는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이번 고발에 대해서 저도 정말 어이가 없고 정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 고발에 대응하는 건 대응하는 거고 그 외에 하여튼 이 오세훈 일당들을 홍군형을 낼 수 있는 거를 정말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세금 공무원 조직 동원해서 이따위 하찮은 있지도 않은 명예를 보호한답시고 벌이는 이 작태를 더 이상 못하도록 이번만큼은 모든 방안을 궁리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잼버리가 생각납니다. 잼버리가 정말 엉망진창으로 정말 진행이 되었고 또 기다 아니다 온갖 또 헛소리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조선일보 이제 강경희 칼럼을 좀 인용을 하면은 제목이 이제 잼버리 청소년들이 열어젖힌 대한민국 판도라의 상자라는 제목입니다. 정말 잼버리 청소년들이 새만금의 더러운 화장실 변기 뚜껑을 연 순간 우리가 숨겨뒀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 파행과 무능, 무책임이 쓰나미처럼 쏟아져 나왔다. 뭐 32년 전 이제 고성 잼버리하고 좀 비교를 하고 있는데 당시는 이제 그 한국 보이스카우트 연맹 총재가 쌍용그룹의 김석원 회장이었죠. 1985년에 유치해서 정말 뭐 이 행사들을 잘 치르기 위해서 회장 이하 또 공무원들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다. 심지어 당시에 공동조직위원장은 민선,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도 아닌 관선도지사였다.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잘했다. 뭐 강경희 위원의 칼럼에 따르더라도 지금 현재 30년 가까이 이제 곧 넘을 이 지방자치제라는 게 얼마나 대한민국을 방해하고 저해하고 그랬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뭐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오세훈이다. 그래도 오세훈 이전에 뭐 이명박 시장이라던가 이런 사람분들은 그래도 과오 없이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서울시 행정을 이끌어 왔는데 정말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오세훈이는 서울시를 맡은 이후로도 서울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나? 제대로 된 인프라가 구축된 적이 있습니까? 정말 그 동부간선도로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청담대교, 그 수서에서 넘어와서 청담대교로 연결되는 거기는 그 진입 통로는 완전히 뭐 정말 24시간 주차장입니다. 주말도 없고 그런데도 뭐 공사를 하는지 마는지 알 수가 없고 그놈 뭐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는
아직도 그것이 다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주요 구간은 지금 확장이 되는데 그것도 도대체 10년 넘게 도대체 걸려야 될 공사인 건지, 경부고속도로가 두세 개가 만들어질 시간에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는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타 올림픽 대로니 기타 서울시의 지금 주요 간선도로가 정말 어마어마한 체증으로 정말 정체로 정말 몸서리를 앓고 있는데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저는 코엑스에 지금 제가 사는 곳이 코엑스에서 멀지 않다 보니 할 수 없이 사무실에 출근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삼성역 이런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저는 GTX 공사는 이건 마무리가 되거나 끝나는 건 고사하고 점점 더 길이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체 거기를 어떻게 이용을 하는 것인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길을 처막고 앉아서 아주 그냥 공사판을 만들고 있는데, 저게 어떻게 제대로 되기는 하고 있는 건지. 서울시장이 오세훈이니까 저는 대한 수도권 이대 버리고 있는 GTX가 과연 제대로 작동이나 할까요? 그런 것들이 정말 서울에 제가 적을 두면서 정말 지난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을 한 이후 박원순, 다시 오세훈, 정말 이게 끔찍한 서울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생각하니까 정말 이가 갈립니다. 제발 오세훈은 있지도 않은 명예를 지키겠다고 난리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좀 서울시장은 빨리 그만두고 조용히 은거해서 사는 것이, 대한민국을 떠나 사는 것이 좀 말년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이제 새만금역에 돌아와서 이제 강경희 의원은 2020년 출범한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는 1년호 단위로 바뀌는 여성가족부 장관, 일 안 하고 공치사만 등한 국회의원, 그 둘이 공동 조직위원장이고, 여가부 국장 출신의 사무총장과 지역 이기주의를 벗어나기 힘든 민선지자체장, 전북도지사가 집행위원장으로 행사를 이끌어 나갔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례로 드는 것이 급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잼버리 대회에 참가해야 될 사람이 이제 청소년 대원 34,000명, 이제 운영요원 9,000명이 43,000명 가량의 이제 식사를 약 2주에 걸쳐 있는 대회 동안에 이제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데, 폭염, 습지의 벌레, 오지 환경의 조직이 역량은 시골 잔치 준비하는 정도의 무능함과 안이함이었고, 그러니까 이 34,000명이 야영하면서 직접 조리해 먹는 식자재를 행사장 저녁에 18개 냉장 컨테이너에 이제 새벽에 배송해야 하는데, 행사 직전까지 전기가 연결되지 않아서 야영장 냉장 컨테이너를 사용하지도 못했다. 그다음에 이 트럭에서 직접 나눠줘야 되는데 조직위는 지게차 등의 최소한의 장비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뒷감당 못하는 일벌이는 무책임한 정치인, 민간보다 무능하면서 갑질을 일삼고 윗사람 눈만 속이는 공무원 등 세금 기생충들이 기괴하게 커지는 것을 막지 못한 결과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잼버리 사태에서 정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다. 정말 하늘이 도왔다 생각이 좀 들고, 정말 대한민국한테는 국제 행사 관련한 일에 있어서는 이제 대한민국의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다 생각합니다. 정말 첫째, 정말 제대로 준비가 되는 것을 떠나서 좀 이런 의미 없는 국제 행사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고, 만에 하나를 유치하게 된다면 지방 정부에는 고사하고 대통령부터 직접 나서는 행사가 아니면 대한민국은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나서서 챙겨도 아마 제대로 될지 않을지 모르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행정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에 있어서 물론 기업인들,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물론 기타 정말 열심히 일하신 근로자들, 국민들의 공도 크지만, 정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뇌물이나 이런 거에 물들지 않았던, 소신과 신념을 쉽게 버리지 않았던 관료 집단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관료가 역량을 발휘했을 때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권위주의 체제가 굳건했을 때인 것이죠. 사실상 이 권위주의 체제의 유일한 정당성이라는 것은 이제 전문적인 관료에 의한 이제 효율적이고 신속한 행정 처리인 것인데요. 이런 관료들이 이제 이 권위주의 체제를 이제 뒷받침함으로써 사실상 관료에 의한 독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면서 국가를 주도하면서 당연히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있었지만, 또 관료 집단이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권위주의적 권력의 보호를 받으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국가 발전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른바 민주화라는 것이 이제 시작된 이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제 대한민국 관료 집단은
뭐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시민 단체에 의해서도 뭐 휘둘리는 신세가 되었고, 이것이 뭐 단적으로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에 육군 참모총장 같은 사람이 청와대 행정관의 손가락질에 따라서 군이 갖고 있는 서류들을 갖다 바치고 빠져나와서 외부에서 그 행정관을 접견하는 그 모습으로 대한민국 지금 관료들의 실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할 것인데요. 더군다나 이제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서 경제 발전으로 상대적으로 이제는 오히려 민간 부분보다 열등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이후에 경제 불안으로 이제 반짝 인기가 있었지만 뭐 대우도 권한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시스템에서 관료들이라고 해서 오래 남아있을 이유도 없고, 그래서 뭐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뭐 젊은 나이에 공무원에 임용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중간에 다 그만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여성가족부가 또 껴있는데요. 전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것을 내세우고 지금 이제 국정을 시작을 했는데, 도대체 그 폐지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이며, 그럼 폐지를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면 빨리 이를 처리를 하던가, 폐지가 예정되어 있는 부처가 이런 잼버리 같은 국제 행사를 담당하는 그런 부처인 것 자체가 이건 뭐 잘못된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에 뭐 여실히 드러난 여성가족부 장관의 모습은 이태원 사태에서 멍한 표정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용산구청장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 다 전문적인 행정 능력이라고는, 행정 경험이라고는 없이 그냥 정치권에 떠돌면서 허명으로 자리를 한 자리에 꿰찬 그런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점이고요. 사실 지금 현재 이런 지금 대한민국의 중앙 지방을 막론하고 떨어진 이 행정 능력을 가지고 정말 행정의 달인이라 불렸던 고건 전 국무총리 같은 분이 붙어도 좀 될까 말까 한데, 지금 뭐 여성가족부 장관 같은 사람이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어떤 행사를 치른다는 것 자체가 연목구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에 반해서 뭐 지방 정부는 이른바 전북, 전라북도 이런 곳은 뭐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지방 정부가 맡아서 하는 국제 행사들 뭐 계속 사실 말아먹어 왔는데 전부 다 쉬쉬하고 은폐하지 않았습니까? 뭐 평창 올림픽,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부산 아시안 게임, 뭐 인천 아시안 게임, 도대체 그게 국가 예산은 얼마가 투자되었고 얼마의 적자를 보았는지, 그리고 해당 시설들은 지금 그 국제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진 그런 시설들이 도대체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영암의 F1 경기, 뭐 빠질 수가 없죠. F1이라는 것이 워낙 그 엄청난, 특히 이제 돈이 많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뭐 미친 듯이 매달리는 국제 스포츠 행사이기 때문에 뭐 어지간해서는 망할 수가 없는 행사였습니다만은, 영암이라는 곳, 뭐 영암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영암에 F1 경기장을 유치했다고 한다면 인근의 광주나 이런 곳과 연계, 뭐 숙소, 기타 편의에 대해서 많은 투자가 선행되거나 예고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도 않았고 예정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뭐 한두 번입니까? 몇 번이도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 행사가 이제는 사라졌고, 뭐 경기장은 또 흉물로 방치되어 있겠죠. 과연 영암에 F1을 유치를 한 후에 뭐 투자는 현실적으로 가능했던 것인지,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영암까지 이동하는 것이 마땅치 않은데 그런 곳에 국제 행사를 유치해서 도대체 어떠한 것을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대한민국이 이제 1980년, 83년도 아니고 2023년인 상황에서 이런 국제 행사를 통해서 얼마나 열정을 태울 수 있겠습니까? 뭐 과거에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이제 몬트리올 시가 엄청난 적자를 보면서 이제 행사를 치러야 했고, 뭐 IOC, FIFA가 이제 개최국, 개최 도시로 하여금 이제 제주를 넘게 하고 이들 이제 국제 스포츠 단체가 뭐 다 쓸어가는 것은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그래서 런던 올림픽, 뭐 그나마 국제 정치, 국제 스포츠계에서 이제 소리가 크게 낼 수 있는 영국 정도는 뭐 어느 정도 넘어갔지만, 일본만 하더라도 이는 뭐 동경 올림픽을 통해서 무언가 부흥을 노렸지만은 일본도 이런 국제 스포츠 정치에서는 뭐 약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고, 과연 우리나라가 이런 올림픽 같은 것을 다시 개최한다면 일본보다 나은 포지션을 찾을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뭐 올림픽, 월드컵 이미 다 치러봤고
그런 상황에서 뭐 잼버리 같은 행사를 해서 과연 해당 지역민들은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불태웠을까 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고요. 또 각종 스포츠 단체장들이 뭐 권위주의 체제 시절에는 뭐 재벌 회장들이 맡아서 책임을 지고 뭐 돈도 많이 투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공적인 행사들을 이끌어왔는데 이제는 뭐 어지간한 뭐 프로야구 이제 KBO 총재도 이제 맡지 않으려는 것이 현 상황에서 뭐 어중간한 정치인들 유사 정치인들이 이제 판공이나 빨고 이제 자신의 개인 홍보에나 열을 올리는데 활용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야구, 프로축구도 여러 가지 팬들이나 뭐 구단이나 이런 이제 입김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데 프로야구, 축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스포츠 경기 국제 행사가 국내에서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알 수가 없고 또 하나 이제 2015년 일본에서 이제 그 야마구치의 이제 그 갯벌 이제 뻘을 이제 메운 그 간척지에서 이제 잼버리 행사를 이제 치렀고 아마 그것이 아마 전북에서 이제 새만금에서 이제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내세운 명분이었던 것 같은데 유튜브 등을 통해서 보니까 비록 그 야마구치에서 있었던 2015년 잼버리도 뭐 그래도 뭐 무난하게 치렀지만 당시에도 아마 야마구치의 그 간척지에서 그 행사가 벌어진 거는 이제 당시 아베 총리의 어떤 입김이 컸다고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마어마한 무더위, 태풍 등으로 정말 위태위태하게 겨우겨우 행사를 치러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그 나름 다들 동원돼서 그 위태위태하게 행사를 치렀던 것을 보고 우리나라는 그런 데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아마 관련자들은 일본에서도 했으니까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는 이상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말 다시는 이런 이제는 제대로 능력도 안 되면서 이런 국제 행사, 큰 국민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없는 국제 행사 유치해서 정말 뭐 국격 뭐 그런 것보다 정말 죄 없는 외국 아이들, 뭐 외국 사람들을 희생당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전 나라 망신보다 정말 이번에 정말 크게 다치지 않은 사람들, 다친 사람이 안 나온 거 말고 정말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우리 모두가 이런 쓸데없는 낭비성 국제 행사 유치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른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면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괜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